자, 슈트라이트 영어 독해 1강의 7번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조금 내용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 구조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할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더 큰 맥락의 일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일자리 구하고 자 하는 그런 커다란 인생의 큰 어떤 맥락에서의 일부적인 행동으로 학원에 다니는 거잖아.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들이 다 그 큰 맥락과 연결되어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별 자각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는 꼭 그렇게 큰 맥락과 연결짓지 않는 즉각적인 반응들을 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석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f you visit the physician's office. 만약에 당신이 방문해요. 의사의 사무실. 그러니까 의사한테 간다면 your behavior is part of a large context. 당신의 행동은 커다란 맥락의 일부입니다. 근데 어떤 맥락인지 주격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have to do with라는 이 표현 알아야 돼요. have to do with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근데 더 큰 맥락이 뭐냐면 뭐랑 관련이 있느냐? The specific goals of the visit. 그 방문, 내가 그 병원으로 간 그 방문에 특정한 목표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뭐랑 관련이 있어요? Your overall plan for the day. 하루의 전반적인 계획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the wider plans and intentions of your life. 좀 더 넓은 계획 그리고 당신 인생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고 근데 그게 at very time scales. 다양한 그런 시간 규모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병원을 방문한 게 이제 오늘 그냥 당장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뭐 여러분 학교 갔다가 마치고 좀 쉬다가 학원 가고 하는데 그 하루 스케줄 중에서 일부 시간을 떼서 병원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과도 관련이 있고 더 넓게는 내가 아픈 거 방치했을 때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 순간, 하루, 그리고 내 삶 전체 등등 이런 다양한 시간 규모에 있어서의 큰 이런 맥락의 일부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든 학원을 가든 하는 행동이 이런 큰 스케일의 일부라는 거죠. 하고 자 여러분 컴마 찍고 관계 대명사 나왔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와 같죠. 그래서 선행사는 예에 해당을 하고요. A large context.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and relative to it.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it이 의미하는 것은 a large context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병원에 가는 그런 행동은 더 큰 맥락의 일부인데 그 더 큰 맥락과 관련해서 이 말이죠. relative to 이 표현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뭐뭐와 관련하여. 같은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with regard to 뭐뭐와 관련하여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뭐야? 더 큰 컨텍스트, 더 큰 맥락과 관련해서 your visit, 당신의 방문은 may be of some significance or not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of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추상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인 겁니다. 그래서 of significance, significance, 중요함, 중요성 이런 뜻을 가진 명사죠. 그래서 of significance 하면은 형용사로 significant랑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더 큰 맥락과 관련해서 당신의 방문이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안 중요한 걸 수도 있다. 그 다음 everything you do, 당신이 하는 모든 거예요. 자, 뭘 하는지 목적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겠죠. 당신이 그 사무실 현장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 병원 의사 사무실 현장에서 하는 모든 것은 is informed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inform에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로 영향을 받는다. 사실 inform이 알리는 거니까 뭐뭐의 알림을 받는다. 에서 이제 조금 더 파생이 돼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Even if you do not need to hold them all in mind. 비록 당신이 그 모든 컨텐츠들을 여기서 them이 의미하는 거 these multiple contents가 되겠죠. 이런 모든 다양한 컨텐츠들을 당신이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In order to behave coherently. 일관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어떤 컨텐츠들을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자, the same happens with the physician. 그리고 똑같은 일이 그 의사한테도 발생을 해요. 뭐와 관련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역할과 관련을 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내용이 환기가 됩니다. 보면 in a state of diminished consciousness. 자, diminish 하면은 줄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의식은 줄어드는 거지. 뭐 우리가 의도해서 의식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의식이라는 대상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PP로 써줘야 됩니다. 줄어든 의식의 상태에서 하지만 그래서 however 써야 되는 거에 유의를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 4번 앞에까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더 큰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4번 문장에서부터 내용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however 써줘야 돼요. 하지만 의식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all the background influence, 모든 그 배경적 영향들이 is reduced, 줄어든대요. 자, reduce가 어떻게 쓰였냐면 reduce에 이런 식으로 쓰이는 용법이 있습니다. reduce A to B 해서 A를 B로 격화시키다. reduce가 원래 이제 줄이다잖아. 줄어들다, 뭐 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A를 줄여서 B의 상태로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의 수동태 버전인 거죠. 요 배경 영향이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little or nothing,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수준까지 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줄어든 의식의 상태에서 이런 배경 영향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5번 문장까지 하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The behavior is controlled by immediate cues. 행동은 여기서의 행동은 의식 상태가 줄어든 상태에서의 그 행동입니다. 행동은 제어돼요. 뭐에 의해서? 즉각적인 신호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데 근데 자 지금 그러고 나서 컴마 찍고 devoid of 일단 devoid of의 뜻은 뭐뭐가 없는 뭐뭐가 공허한 없는 빈 이런 뜻이거든요. 전혀 없는. 자 그래서 컴마 찍고 이렇게 형용사 구가 쫙 나왔다 라는 건 어떻게 파악을 해줄 수 있냐면 분사 구문이에요. 얘도 as 제일 만만한 접속사 as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절의 주어랑 같기 때문에 지금 뒷절의 주어를 안 쓴 거겠지. The behavior 그 다음에 is. 자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접속사 없어지고 주어 같으니까 없어지고 is가 being이 됐겠죠. 분사 구문 만들 때. 근데 being은 또 생략이 되잖아. 그래서 남은 게 devoid of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앞에 문장, 완전한 문장이 있고 컴마 찍고 이렇게 형용사구 나오면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한 채로? 개입이 없는 채로야. 더 큰 맥락으로의 개입이 없는 채로. insertion 하면은 이제 개입이란 뜻이고요. 저기 우리 왜 이제 유튜브 보면은 뭐 인서트 딴다 이런 말 쓰는데 들어봤니? 인서트 딴다? 인서트가 개입하다예요. 그 인서트 따는 게 그거잖아. 특히 먹방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 얼굴이 이제 계속 보여주고 하다가 이 음식 딱 나왔을 때 음식만 딱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김 모락모락 나는 그 맛있어 보이는 장면. 그 음식만 나오는 장면을 따로 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인서트 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의 명사 버전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체 영상에 그 따로 음식만 찍은 부분을 딴 거를 집어 넣잖아. 그죠?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 의식이 줄어든 상황에서의 행동은 즉각적인 신호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데 더 넓은 맥락으로의 개입이 전혀 없는 채로 즉각적인 걸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picking up a glass, 물잔을 집어들고서 drinking from it, 그 물잔에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은, 자, 지금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고요. 물잔 들어서 마시는 것까지 스트레이트 동작이지. 그래서 picking과 drinking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연속되는 그 행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 그냥 동명사 이게 세트고 세트로 한 동작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주고 있는 거죠. 말이 된다. 물컵 들어서 마시는 건 말이 돼. 그러니까 타당해. If you are thirsty. 네가 만약에 목마르면. 그리고 여러분 목말라가지고 물 마시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의 인생 목표와 인생 계획과 관련된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행동은 연결될 필요가 없대요. 더 넓은 맥락과. 자,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줘 볼게요. 어떤 예시를 생각하면 되냐면, 자,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학원에 오는 걸 예시로 들었으니까, 자, 여러분이 학원에 오는 건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고 나중에 이제 뭐 더 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들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학원에 오는 건. 근데 그런 목표를 늘 염두에 두면서 학원 와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열공하고 정신 빡 집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항상 그럴 순 없잖아. 좀 약간 지치고 피로하고 이런 날에는 의식 상태가 떨어지겠죠. 이런 의식 상태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어때? 잠시 그냥 정신줄 놓는 거지. 뭐 수업 듣는데 멍 때린다라거나 아니면은 수업 듣는데 지금 당장 인스타에 재밌는 게 있어. 그거 인스타 본다라거나 수업 도중에 뭐 카톡 한다라거나 DM 한다라거나 그런 것들 뭐예요? 즉각적인 재미있는 반응, 재미있는 신호에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모든 행동이 다 넓은 맥락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도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첫 번째 문장 굉장히 호흡이 길고 어법적으로도 좀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숙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